네, 이제 우리 증시 투자 전략 본격적으로 세워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따끈따끈한 소식이 들려왔죠. MSCI 정기 리뷰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두산 효성중공업 그리고 LIG 넥스원이 새로 편입됐고요. CJ제일제당과 LG이노텍, SKC는 제외됐습니다. 이 지수 리밸런싱은 8월 말이죠. 26일 날 장 마감 후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MSCI 지수는 통상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만큼 편입될 경우엔 패시브 자금의 유입, 편출 시 자금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증시가 올해 들어서 사실 글로벌 증시 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편입이 편출보다 훨씬 많을 걸로 기대했는데 각 3개씩 편출입이 되는데 그치면서 우리 지수의 편입 종목은 기존의 81개에서 변동이 없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죠. 오늘 수급 시장의 영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 가보시죠.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안에서 꽤나 많은 이슈가 새벽에 있었는데요. 셀트리온이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의 선두주자인 일라이릴리의 공장을 인수합니다. 최근에 미국 공장 인수설이 불거졌었는데 그 주인공이 일라이릴리로 밝혀진 거죠. 셀트리온은 바로 이곳에서 짐펜트라 등을 생산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셀트리온은 이변이 없는 한 오는 10월쯤 본계약을 체결하고 빠르면 당장 내년부터 현지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럴 경우 관세에 따른 부담이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즘 비만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화이자에 이어서 노보노디스크까지 차세대 비만 치료제 개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오히려 일라이릴리가 독보적인 입지를 누리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는데 오늘 새벽에 호실적에도 주가가 무려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오늘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 우리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비롯한 부산 해양 공약 4종을 국정과제에 최종 반영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여권에 따르면 국정위는 이번 국정과제로 해수부 이전, 해운 물류 대기업들의 본사 이전, 동남권 투자은행 유치 등을 최종적으로 명시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바로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부터 꾸준히 의지를 내비쳤던 부산 공약 대부분이 이번 국정과제 관철되면서 해양수도 부산을 향한 초기 동력이 확보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기업들이 시장에 또 상장이 돼 있는데요. 다시금 각광을 받을지 궁금해집니다. 지금부터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우러 가보시죠. 벌써 금요일입니다. IM증권 이화진 과장,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 전략 세워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핫했던 소식과 함께 잠시 뒤에 스테이블 코인, 또 반도체, 조선주에 대한 투자 전략 끝으로 실적주에 대한 분석, 옥석까지 가려내 보겠습니다. 끝까지 많은 시청하시면서 힌트 얻어가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순서, 오늘장 체크포인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화장품으로 더 빛날 때 굉장히 정적으로 주셨네요. 7월 TSMC 실적. 우리 한쪽은 T고 한쪽은 F 같은 키워드인데, 네, 실적 어떻게 예상하세요? 오늘 이제 실적이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이제 다 아시겠습니다. 벌써 이미 파운드리 쪽에서는 TSMC가 독보적이죠. 그 전에 이제 거의 20%까지 맹추격을 했던 삼성전자가 한 5년, 6년 만에
7%까지 떨어졌습니다. 8%까지. 그래서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글로벌 파운드리 쪽에서는 거의 67% 마켓쉐어를 갖고 있는데 거의 2위인 삼성전자와 8배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 중요할 이슈는 어제 트럼프가 TSMC가 미국에 3천억 달러를 투자했다, 투자 예정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조금 아이러니한 거는 TSMC가 얘기했던 것보다 거의 2배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진위 여부와 함께 그리고 TSMC의 이 목적은 애리조나에 지금 공장 하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애리조나 공장 2와 3를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2 같은 경우는 2028년 3는 2030년에 가동 목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 미국에 투자라고 제안했을 때 제안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은 이게 삼성전자에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겠다. 왜냐하면 이번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AI6 테슬라의 칩과 함께 애플 칩에도 또 납품할 예정이기 때문에 파운드리 쪽에 삼성전자의 마켓쉐어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그랬는데 조금 TSMC가 적극적으로 이번에 투자한다고 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마켓쉐어가 커지면 점점 커지면서 같이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TSMC의 2분기 실적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TSMC 실적이 잘 나올 때 항상 같이 움직이는 기업 몇 군데 있죠.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화장품으로 더 빛날 때 요즘 화장품이 진짜 핫하긴 핫합니다. 네, 일단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이제 LG생활건강 먼저 이제 실적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사실 이번 주에 APR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제 시총 1위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그동안 이제 대형주로 군림해왔던 이제 아성이 좀 무너졌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달바글로벌이 이제 실적 발표를 오늘 오후 4시 반에 좀 하게 될 거고 추후에 뭐 VT랑 뭐 실리컨 뭐 미용기기 쪽으로는 파마리서치와 클래시스가 아마 실적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지금 이제 관건은 그런 것 같아요. 2분기 실적은 좋은 건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하반기 때는 실제적으로 실적에 대한 상승세가 뭐 상저하고로 갈 건지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하게 될 텐데 특히 아모레퍼시픽 쪽은 일단 1분기 때 중국 쪽 흑자 전환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IR 자료에서도 아시다시피 하반기 때는 중국 쪽이 엄청난 이제 영업 이익 레버리지가 더 크게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아직까지는 코스 RX까지는 이제 부진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근데 확실히 이번에 APR 실적을 보게 되면 확실히 화장품은 좀 마케팅 빨이 좀 굉장히 크다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VT가 좀 굉장히 좋은 라인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확장성에 대한 여부 이게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부진히 여겨왔었고 특히 오늘 아마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에 이제 그 온라인향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나 일본 쪽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이 나가고 있고 이게 이제 해외로 확장되는 이제 구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조 하구에 대한 흐름으로 어제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고 오늘 아마 실적이 저는 개인적으로 서프라이즈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봤을 때 화장품이 아마 이제 남은 실적 시즌에서는 가장 좀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바는 기대가 되고 실리콘2는 걱정이 되고 뭐 그렇습니다. 실적주 잠시 뒤에 옥석 가려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먼저 확인해 봐야 하는 첫 번째 기사는 뭔지 한번 보시죠. MSCI 정기 리밸런싱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예상대로 두산 효성중공업, LIG 넥스원을 신규로 편입이 됐고요. CJ 제일제당, SKC, LG 이노텍이 제외됐는데 이노텍이 조금 아쉽습니다. 리밸런싱에 따른 수급 변동성은 다 아실 텐데 어떻게 좀 이미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LIG 넥스원은 실적도 그렇고 이래저래 조금 불안합니다. 그렇죠. 어제 LIG 넥스원은 이제 애프터마켓에서도 한 5% 정도 이제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왔었고 물론 이제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실적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좀 일회성 비용도 이제 포함이 되어 왔었고 이제 조금 추후에는 물론 관련된 여러 이제 아직 중동발 이슈도 좀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좀 단기적인 좀 이슈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비용 자체가 일회성 비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좀 쇼크가 좀 났던 부분이었고 물론 최근에 현대 롯텐도 마찬가지고 조금 방산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동안 우리가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부분이 실적으로 반영을 해줬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왔던 측면에서는 항상 이게 MSCI 편입되는 거는 그 전에 대한 뭐 실적이나 아니면은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5조 이상 나오게 되면서 그에 대한 조건을 맞췄을 때 어느 정도
분위기가 있는 거죠. 이게 추가로 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밑에 나와 있던 세 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다 실적이 어느 정도 계속 꾸준히 좋았던 이제 기업들이었죠. 만약에 이번에 편출됐던 뭐 SKC나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물론 SKC는 이제 그 동박이랑 향후에 좀 유리기판 좀 관련 쪽 아직 이제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나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애플 아이폰이 좀 실적에 대한 부진이 좀 있긴 했지만은 다음 달부터 이제 아이폰 18과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폼팩터 변화를 좀 주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추후에도 새롭게 좀 편입이 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은 지금 당장으로서 일단 편출된 것만으로도 수급적인 조금 불안 요소는 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G 넥스원은 뭐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쇼크지만 세이브를 했는데 LG 이노텍이랑 SKC가 조금 아쉽네요. 당분간은 수급에 좀 유의를 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예, 이제 다음 기사는 바이오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반도체에 지금 관세 100% 부과된 상황에서 의약품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250%에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셀트리온이 먼저 새롭게 공장을 인수하면서 이 관세 영역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뭐 보니까 본계약이 10월쯤 체결이 되면 당장 내년부터 가동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이 아니고 지금부터 가동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라이 릴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공장 내에서는 원래 젯바운드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한 2개 정도를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이쪽에서 마케팅 그 생산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그 일라이 릴리가 하고 있는 여러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항체 치료제 타겟팅을 목표로 해서 지금 하고 있다가 지금 이번에 마케팅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그 약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펩타이드나 또는 저분자 화학물, 핵산 치료제 쪽으로 포커스팅을 맞추기 위해서 이쪽 공장을 이제 매각을 하고 또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기존에 있는 공장에 이제 전력적으로 투자할 예정인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동안 서정진 회장이 미국에 있는 이 제약 공장을 인수하려고 무지 노력을 했는데 사실 이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도 배팅을 할 때 다른 기업들보다 거의 1,000억 이상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배팅도 했었고 기본적으로 한 7,000억 정도 들어가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최소 3,000억 내지 7,000억, 근데 전체 규모가 한 1조 4천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릴라이 릴리 공장을 인수를 해서 자가면역 치료제인 진펜트라고 유플루마를 생산할 예정이고 그리고 항암제인 베그젤마도 이제 미국에서 생산할 예정인데 기본적으로 최초 150% 그리고 한 2년까지 250%까지 관세를 적용하는 거를 아주 최초로 그런 뚫었던 셀트리온이기 때문에 분명히 주가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뭐 긍정적인 주가가 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종목 잘 보시고요. 사실 관세 영향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확실성이 많거나 악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 풀린다면 제약 바이오 쪽도 뭐 저는 9월 달은 아니고 9월 이후에 금리 인하가 될 것 같은데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셀트리온이 미국의 어떤 기업의 공장을 인수한다 했었는데 그 주인공이 일라이 릴리였어요. 근데 우리가 일라이 릴리 하면 비만 치료제 대장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화이자도 그렇고 노보노디스크도 차세대 비만약 개발을 중단하겠다라고 선포를 해서 오히려 일라이 릴리가 단독 입지를 좀 굳히는 거 아닌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어떤 연유인지 급락을 했어요. 실적 보니까 나쁘지 않던데 이유가 뭡니까? 지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년 상반기 때 이제 노보노디스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항상 이런 단어를 많이 들어봤죠. 계속 쇼티지다. 그러면서 이제 물량이 이제 부족할 정도로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죠. 이미 작년 3분기 때부터 일랄리도 마찬가지고 노보노디스크에도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항상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2세대까지는 아닌데 1.5세대에 대한 고민. 지금 우리가 1세대를 맞는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식단을 조절하면서 약을 먹으면서 체중 감소를 하는 거죠. 그 다음 2세대가 우리가 아무리 식단 조절 안 하고 많이 먹어도 체중 조절이 되는 게 2세대입니다. 그게 지금 한미약품도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동아 ST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럼 1.5세대는 뭐냐? 지금 하나둘씩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장기 지속형이 있죠. 그 경구형이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경구형 그 관련 이제
임상을 진행했는데 실제로 최종 효과 감소가 뭐 11% 정도 줄어들었다. 사실 시장에서 예상하는 그런 컨센 자체에 조금 못 미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적이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급등을 했고 다른 이제 비만 관련 회사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좀 상황인데 요게 이게 굉장히 고민이 많죠. 예전에 1112가 6월 초에 인수했던 게 그 카마야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장기 지속형 이제 플랫폼인데 물론 이 회사가 엄청나게 임상이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패턴보다 임상 자체는 낮아요. 낮은데 이제 이걸 인수한 이유는 노보노디스크에게 이런 기회를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여러 비만 치료제 회사들은 그 다양한 이제 플랫폼 쪽으로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고 심지어 노보노디스크가 지난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이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우리가 임상 실패를 해서 그냥 포기를 했다고 얘기를 했죠. 네. 그만큼 아직까지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먹을 거를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제 바꾸려고 이게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워낙 이제 많이 먹게 되면 약간 구토 증상이나 그러니까 부작용 증상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용화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고 아직 임상 일상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어제 조금 일라일리도 아직까지는 좀 지지부진하다. 아마 오늘 시장에서는 좀 페트롤이나 아니면 저 삼천당 제약 같은 경구형 쪽의 분위기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 마운자로 출시라는 모멘텀도 있는데 일라일리건이 좀 급락해서 단기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페트로는 기회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기사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 대통령의 숨은 공약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부산 해양과 관련된 공약인데요. 뭐 해수부 이전부터 여러 가지로 한 4종 세트로 지금 명시가 돼 있는데 시장에서는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서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격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 좀 일시적으로 오늘 맥이 들어올까요? 어떠세요? 이게 뭐 예전부터 이제 공약으로서도 계속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이었고 물론 네. 찬반 논란도 이제 꾸준히 좀 있어 왔었던 이제 부분이긴 하겠지만은 물론 이제 테마주로는 움직임은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지속성은 항상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10년 전에도 가덕도 공항 이슈는 계속 꾸준히 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뭐 최근에 뭐 HBM과 관련된 부산 이제 부지 이전 관련해서도 계속 꾸준히 얘기가 좀 나왔던 만큼 좀 당분간은 사실 저는 이게 해수부 관련해서 물론 추후에 이제 부산 쪽으로 인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 뭐 국정 과제를 통해서 뭐 성장을 시키는 건 뭐 긍정적으로 좀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워낙 이제 많은 여러 그 정권적으로 관련해서 좀 연관이 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투자 쪽으로는 조금 제한적이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시적인 가십 정도로 뉴스 플로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오늘 어떤 섹터 보면 좋을지 섹터 점검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예고했던 대로 반도체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어제 저희 출연자한테도 얘기를 들었지만 서클 CEO의 방한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물론 아직 오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만 여기에 카카오가 대장인데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다시금 이 붐을 이끄는 주역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거 언제쯤부터 다시 좀 들어가 보면 좋을지요? 정확히 이제 서클의 총괄 사장이죠. 이분이 이제 그 방문이 8월 말인데 말이죠. 예. 8월 말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이제 한 1, 2주 정도 있다가 시동을 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서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글로벌에서 테더하고 넘버 양대 산맥으로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서클 2인자인 히스타버드 같은 경우는 서클 내에서 넘버 2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2019년도하고 2021년도에 미국의 상품거래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정도로 조금 미국 내에서도 이제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인지도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분이 8월 말에 방문을 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기본 발의법을 가장 먼저 발의했던 게 이제 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인데 그분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가상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정책을 많이 쏟아내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는 그룹이 해시드 그룹인데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3주 이상이 지금 남아 있는 실정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이러한 이슈들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 종목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단열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이미
상표 등록을 20개 이상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얼마 전에는 한컴 위드하고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해서 이 디지털 금융 서비스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했고요. 거기다가 자회사인 페이 프로토콜을 사용해가지고 페이코인을 사용해서 결제할 수 있도록 결제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갖춰놓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싱가포르 국부펀드에서도 국내에서 그 IPO 그러니까 IR을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같은 경우에는 급등 이후에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된다면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이 났을 때만 조정 나올 때만 분할 매수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8월 말이면 아직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조금씩 눌릴 때마다 모아가자. 단알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자, 이에 맞서는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예, 반도체는 뭐 삼성의 애플 수주권도 있지만 이제 반도체 품목관세 불확실성이 100% 임에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는 시장의 뷰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네. 윗꼬리, 음봉 이렇게 힘이 빠지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진이 아니라 좀 네. 시장에 대한 조정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테슬라 이제 AI6 칩 이제 수주 이슈가 나왔죠, 테슬라. 이게 어제 얘기도 또 나왔는데 이게 도조 칩이랑 AI 6 칩이랑 다른 겁니다. 다른 건데 이제 추가로 이제 향후에 삼성전자랑 이제 인텔과 나눠서 이제 계약할 가능성을 제기를 했죠. 물론 아직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밸류에이션까지 얘기는 포함이 안 됐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삼성전자는 그냥 파운드리 쪽에 대한 그동안 좀 악재를 충분히 해소시킬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좀 나오고 있고 하반기 때부터는 갤럭시 7에 들어가는 플립, 요즘 엑시너스 2500도 실적에 포함이 될 거고 그리고 닌텐도 2랑 이제 본격적으로 흥행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닌텐도 2 쪽에 이제 파운드리도 시작이 이제 실적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2조보다는 아랫단으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테슬라, 애플 얘기가 나오는데 또 그 다음 넥스트가 지금 테슬라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이 어디냐? 엔비디아 아니면 퀄컴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5월, 6월 달에 갑자기 정영은 부문장이 갑자기 실리콘밸리를 갔다? 이게 결국에는 다 한 바퀴 돌았던 거죠. 우리 충분히 지금 엑시너스 2600도 내년에 갤럭시 S26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수율이 지금 40~50%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정도. 물론 이제 TSMC가 70~80%까지 나오는 수준에는 못 미치긴 하지만은 그만큼 많이 개선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파운드에 대한 세이즈가 이제 본격화 올라가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최근에 이재용 회장도 미국 간 게 어떻게 보면 이번 애플과의 계약에 많은 좀 여러 가지 조금 협상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방 앵커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반도체 100% 관세 만약에 15% 20% 관세가 얘기가 나왔다면은 충분히 시장에서는 관세 진짜 영향이 붙는가 보다. 근데 조건부가 붙었죠. 미국에 공장 이전하게 되면 면세를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고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TSMC도 이미 미국의 공장에 대한 증설이나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영향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반도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3분기 때부터는 여러 요테크닉스도 마찬가지겠고 삼성전자 밸류체인 단으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호재와 같은 소식들이 아마 계속 불뿜듯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었네요. 네. 삼성과 밸류체인이라 힌트 주셨는데 혹시 어제 애플 수주권인데도 왜 폴더블 관련해서는 안 움직였다고 생각하세요? 폴더블은 어차피 내년 양산이고 4월 달에 이미 그 협력 기관들은 다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하반기 때부터 양산이 시작이 될 건데 네. 이게 갑자기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게 그 대만의 거밍치 애널리스트가 그렇죠. 갑자기 이걸 언급하기 시작을 하면서 애플에서 아마 1,100만 대 정도 컨센을 잡고 이제 출하량을 이제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파이낸텍도 주가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는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아이폰뿐만 아니라 원래 사실은 예전에 제가 파이낸텍 갔을 때 얘기를 했던 거는 원래 팀쿡이 얘기했던 거는 아이패드를 먼저 생산하겠다고 폴더블 쪽을 먼저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이폰을 해왔다는 거는 그만큼 애플의 그만큼 위기설에 대한 이제 고민도 있었기 때문에 아이패드를 할 게 아니라 빨리 아이폰으로 변화를 줘야 이 시장에서 진입을 할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느꼈기 때문에 네. 좀 아이폰으로 좀 선회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폴더블은 좀 길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더블은 애플이 어떤 액션을 해도 움직이지 않고 거밍 채널이 다시 한번 움직여야지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다음 섹터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실적주 옥석 가려보면서 조선주에 대한 더블 체크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실적. 오늘만 봐서요. 달바, 한국콜마, 실리콘투, 화장품 대장들 줄줄이 나오고요. 네이버, 근데 어제 카카오가 또 호실적을 발표해서 기대감, 위메이드, 데브시스터즈에 대한 기대감 뭐 이렇게 줄줄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매니저님 어떤 실적주 기대하세요? 원래 오늘 달바를 얘기하려고 했더니 작가님이 달바는 제외해서 많이 말씀해 예, 주셔서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요. 사실 그러면 이제 제가 1년 전에 딱 이때 7월 달에 원래 추천드렸던 종목이 파마 리서치입니다. 파마 리서치.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15만 원, 20만 원 돌파할 때 다 매도하시고 다 이제 정리하셨는데 저는 그때도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7월 달에 추천드리고 난 이후에 1년 뒤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두고 보십시오라고 그랬는데 오늘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1년 지났습니다. 딱 67% 올라갔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83% 올라갔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리쥬란이라는 의료기기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리쥬란이 의료기기가 최초로 800억 돌파를 해서 올해 2번 분기에 2분기죠. 871억을 발표를 할 예정인데 이게 작년 대비 무려 103% 성장한 수치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속 그때가 13만 원, 15만 원이었는데 지금 주가가 벌써 63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돌파 매매에서 특히 이제 제가 트렌드 팔로잉을 하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TF죠. 그렇게 하셨던 분들은 지금 수익이 계속 안정적인 수익이 400% 계속 이상 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투자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리쥬란 같은 경우는 중국과 일본뿐만이 아니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에서 매출이 계속해서 늘고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기기 부분이 매출 성장이 뛰어납니다. 거기다가 유럽에는 아직 진출 안 했습니다만 유럽에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유럽 시장에도 진출을 할 예정이고요. 거기다가 화장품과 의약품 쪽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쪽 분야에서도 매출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 파마 리서치가 템버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추천 이후에 벌써 한 400% 이상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죠. 스테디로 급등하는 종목보다는요. 이렇게 천천히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우리 이화진 과장님께서는 실적 중에서 기다려지는 기업 어디 보고 계세요? 근데 어제 이제 주가도 오 정도 충분히 반영이 좀 세게 됐는데 결국에는 예.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하반기에도 강해질 거냐 제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실적이 잘 나와도 세론으로 반응하는 것도 있는 상황이고 아니면 더 성장할 수 있느냐 바로 봤을 때는 달바 글로벌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싶고 파마시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성장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달바 글로벌이 시장에서 보는 컨센이 일단 영업이익이 400억이냐 300억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폭이 310억에서 400억 정도로 이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 보는 거는 일단 역대 매출이 나올 거는 오케이인데 그러면 영업이익 자체로는 그만큼 마진이 개선되고 있고 그러면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하반기 때는 그럼 500억 이상이 나올 거냐 이게 멘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전에 맥커리 증권에서도 이제 좀 강한 리포트가 나왔죠. 국내 리포트는 18, 19만 원 얘기가 나왔다 계속 꾸준히 목표가를 상향을 하고는 있는데 이 회사의 매출 비중이 한 50%가 미스트입니다. 미스트고 한 18%, 한 15%가 에센스랑 선크림 쪽이었죠. 네. 그러면 이번에 워낙 이제 폭염 이슈도 있었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무덥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케어 쪽에 비중이 확대되는지 여부가 좀 굉장히 중요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4시 반에 이제 달바 글로벌이 직접 발표가 있는 만큼 아마 애프터 마켓이나 장 마감쯤에 이제 조금 수급이 좀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달바 글로벌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오늘 나오기 전에 어제 이미 급등을 했잖아요. 네. 갖고 계신 분들 또는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 전략을 좀 세워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그동안 이제 오백 이슈도 있었고 조금 포함이 있긴 하겠지만은 결국 하반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러시아, 일본 쪽의 지역이 비중이 굉장히 크죠.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이랑 미국 쪽으로 뻗어나가는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30만 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19만 원 왔을 때는 완전 기회였죠.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못 나올 것도 더 아는 간다.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4시 반 이후에 컨퍼런스 콜을 꼭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란 말은 직접적으로 안 해주시네요. 그냥 30만 원까지 더 보자. 예,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조선인데요. 지난주 이 시간 기억이 생생합니다. 두 분 의견이 조금 엇갈렸었는데, 근데 조선 안에서도 조선사에 대한 매력도보다는 중소형, 그리고 기자재로 확실히 그 중소형 따는 시간이 왔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한 의견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근데 저 조선은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보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보류요. 말 좀 단기적으로 빠지면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아. 이제 어제 공시가 나왔죠. HD 한국조선해양. 왜냐하면 최근에 3호 중공 목포에 있는 조선소가 이제 그 변전소 그 화재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어제 본격적으로 생산 재개가 됐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조선해양도 이제 모습이 나왔었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을 얘기했죠. 영업이익률에 대해서 굉장히 실적 좋았습니다. 이제 1분기, 2분기 어닝 서프라이 나왔고 2분기 때는 컨셉이 부합이 됐고 이제부터 이제 조선소에 대한 고민은 영업이익률이 위포조선도 마찬가지고 11%, 12%까지 왔단 말이죠. 이제 여기서 15%와 20%를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어떤 게 나올 수가 있느냐. 이게 자막에 나왔던 것처럼 결국에는 지금 모든 조선주를 가지고 있는 투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LNG 수주 언제 나와. 이게 좀 고민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나오면 당연히 모든 애널리스트나 뭐 해외 IB 업체들도 밸류에이션 리에이팅을 하겠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계속 이제 일본이 옆에서 지금 이제 1호와 관련해서 뭐 관세 이슈도 여러 가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일본과 얼마만큼 나누고 있느냐. 사실 저도 주변에 이제 예전에 저희 회사도 이제 조선 관련 이제 모회사였기 때문에 임원들에게 이제 여러 물어보게 되면은 분위기가 조금 반반인 것 같습니다. 일본에 얼마 줄 거냐 아니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다 가져갈 거냐. 네. 물론 추후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조금 더 협상할 여지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만약에 빠지게 되더라도 이와 관련된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은 좀 기대를 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하나만 얘기 드리면요. 원래 이제 예전에 제가 2015년에 한밀사이언스 추천드렸거든요. 제약주를. 그랬더니 네. 의사분들하고 약사분들을 제약주를 안 좋아하세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잘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조선주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반기부터 갑니다. 네. 두 분 다 크게 궤든 같이 하십니다. 네. 긍정적이지만 조금씩 내려올 때마다 접근을 하자라는 의견. 이제 종목 공개할 차례인데요. 오늘 장 한 발 어디에 쏴볼까요? 한국 콜마와 네이버. 두 겹 다 오늘 실적을 내놓습니다. 네, 오늘 한국콜마도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 12%, 영업이익 13% 정도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미국 법인이 지금 매출이 계속해서 늘고 있고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도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상반기만 하더라도 5% 이상 실적이 증가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아직까지 지분 전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윤동원 회장 같은 경우에 장남에게 증여했던 그 콜마홀딩스 지분을 다시 돌려달라는 지금 그 분쟁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윤상현 부회장 같은 경우는 윤여준 대표하고 한국 콜마 B&H 관련된 또 이 경영권 분쟁이 있기 때문에 양쪽 다 관련된 이슈 때문에 굉장히 핫합니다. 그래서 한국 콜마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을 뿐만이 아니라 경영권 분쟁까지 끼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네. 단기적으로 급등했다 조정도 잘했는데 다시 한번 이 왼쪽에 있는 11만 원대를 뚫고 올라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콜마도 궁금해집니다. 이에 맞서는 기업은 네이버인데요. 어제 뭐 카카오만큼 기대해봐도 괜찮습니까? 항상 실적은 카카오보다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네이버가 항상 잘 나왔는데 물론 어제 카카오가 단순하게 실적만 잘 나와서 주가가 올라갔다기보다는 향후에 11월에 있을 오픈 AI와 그 시너지 효과 그동안 사실 카카오가 가지지 못한 부분들 이번에 그 여러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이슈에서 떨어진 이유도 사실 네이버는 계속 꾸준히 하이퍼클럽 X를 2년 전부터 출시를 하면서 조금 더 계속 이게 성장해오는 모습을 보여왔고 카카오는 아직까지도 베타 테스트밖에 안 만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픈 AI와 손을 잡고 이 시장에 뛰어들게 된 거죠. 결국에는 이 시장에 어느 정도 진입 여부가 더 세게 시장에서 파급 효과가 있는 상황일 때 카카오가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오늘 굳이 왜 네이버를 가진주로 가지고 왔냐? 그러게요. 뭐 실적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 보는 거는 이제 AI의 그 신규에 대한 기반 서비스가 부족했습니다. 조금 많이 부재도 있었고 그러면서 주가가 부진했죠.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던 거야. 결국 정권에 대한 향후에 뭐 AI
AI 성장 모멘텀이 같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급주가 주가가 올라왔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그런 우려들을 부식시켜주기 위해서는 오늘 콩쿨에서 조금 여러 가지 얘기들 뭐 그러면서 향후에 그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준비해오고 있는지 말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주가도 좀 많이 빠져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을 받은 만큼 오늘 아침 9시에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오전장에서는 충분히 탄력성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지켜봐야 하는 투자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모로 두 분과 함께 시장 전략 세워봤는데요. 도움 말씀 주신 이화진 과장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